알바 구하러 왔는데요. 몇 살인데요? 18이요. 18이요. 우리 만난 적 있죠? May I help you? 계산해주세요. 삼각김밥이 상하면 삼각김밥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애인 있어요? 전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봐 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렇게 뒤통수 치시면 아무도 사장님이랑 일 같이 못해요. 아무도 사장님하고 같이 일 못해요. 네, 라는 대사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예, 김경목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바울님, 김세병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네. 지난번에 시 베토벤이라는 영화에서 세 분이 나오신 게 최다였는데 오늘 또 세 분 나오셔서 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이제 감독님들만 좀 모시고 배우분들이 가끔 다 오시는데 두 분의 배우님들이 같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김다운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알바생 기선 역을 맡은 이바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미니 역할을 맡은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 연출한 김경묵이라고 하고요. 네. 저 영화 소개도 간단하게 같이 할까요? 해주시면 좋죠. 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는 이제 편의점을 무대로 다양한 이제 알바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관련된 점주나 손님들이 얽히고 설킨 어떤 이야기고,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벌어진 하루 동안 이야기를 좀 밝고 명쾌하게 이제 좀 다루려고 했고, 또 그런 반면에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어떤 사회 이면이라든지 그 20대 젊은 그 청년들의 현실도 이제 또 담으려고 했었던 영화입니다. 네. 참 재밌는 영화를 재미없게 소개해 주시네요. 네. 사실 되게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원래 감독들이란 게 감독들이란 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 필요한 거예요. 네. 평론가는 재미없는 영화도 재미있게 소개를 하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김경옥 감독님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근데 아주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19살에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만으로 해서 19살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할 때 계속 만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30이고 또 소개될 땐 만으로 언론에 또 29으로 나가고 이래서 20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민망하죠. 그래서 실제로 데뷔했을 때는 20살이었고 20살에?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나이시죠 아직. 이제 30이신데요. 근데 되게 동안이시고, 예, 그냥 그 동네 꼬마 동생하고 같이 영화 찍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셨어요, 바울 씨? 어떠셨어요? 아니, 감독님이 좀 어리셔서. 네. 감독님이 지금 되게 얌전하게 하는 척을 하시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춤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드립 같은 것도 잘 날리시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감독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방송이니까 이게 괜히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죠? 네, 방송용이에요, 지금. 방송용 말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새벽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 김경묵과 평소에 김경묵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김경묵.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지칭을 하자면,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영화 찍을 때나 영화 관련 얘기들 하다 보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케이 마리님이 이게
쫙 올려주셨어요. 벌써 출연진들을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쫙 고맙습니다. 올려주셨는데 진짜 출연진이 많은 영화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생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새벽 씨나 바울 씨도 그 알바생으로 이제 등장하고 네. 이 외에도 다른 분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언뜻 한 10명 가까이 그 알바생들이 등장하는 것 같던데. 예, 맞아요. 편의점 알바생이 한 10명인가요? 10명. 10명 정도 되고, 네. 거의 사실 주인공이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나 점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뭐 어떤 주인공 개념보다는 군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예. 그 사람들이 저희 어떤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고 좀 친근, 편의점 공간이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좀 친근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풀어내려고 해서 뭐 군중의 어떤 개념으로 네. 대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사실 모든 출연진이 다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사 있는 사람 말도 50명 오. 내외로 되는 걸로 이제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하고 일단 출연진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래서 영화가 좀 특이한 게 그 바울 씨도 그렇고 새벽 씨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영화 기준으로 하면 단역이잖아요. 그쵸. 단역인데 주연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쵸. 모든 출연진들이 사실상 다 주연인 영화예요. 그죠? 맞아요. 조금씩 다 품앗이 하듯이 나오니까. 네. 예. 그런 아주 독특한 영화인데, 제목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습니다. 이게 유감이라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좀 너무 암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끝이다라는 말이 단정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 어떤 영화의 제목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용욱 감독님의 세계관은 굉장히 뭐랄까 염세주의적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리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 그 제목을 선택했을 때는 네. 그 영화 시나리오 실제로 우울했어요. 암울하고 약간 좀 절망적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네네. 이제 최종적인 시나리오로 다시 이제 탈고를 하면서 좀 코미디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뭐 편집이 되고 나서 완성된 형태를 봤을 때 네. 제목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 이전에 가져왔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는 어떤 의미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밝고 좀 명랑한 모습들 있잖아요. 쾌활한 느낌의 네네. 그런 톤에 붙었을 때 오히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느낌도 있고 이게 진짜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끝나는 어떤 비극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다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화 타이틀에서도 좀 젊은 느낌이 났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든지 뭐 이런 약간 좀 단정적이면서 약간 강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가 영화랑 뭐 여러모로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는 이제 택하게 됐어요. 끝까지 이제 네. 가져오게. 이를테면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끝의 표현이 이제 종결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뭔가 어떤 끝까지 한번 가본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시기라는 그런 느낌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의적인 그런 이 어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에. 네, 또 뭐 다시 끝이라고 하면은 뭐 네. 삶에서 끝이라면 죽음이지만 네. 실제로 뭐 어떤 삶에서 또 자기 어떤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시작을 담보로 하는 시기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시기의 어떤 뭐 시작이 되기 직전에 어떤 뭐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화에서 이제 20대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계속 그렇게 살면은 이제 뭐 이게 진짜 끝이 될 수도 있다는 뭐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배우분들은 이제 자신의 배역 외에는 사실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송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하는. 네. 그래서, 이 두 분 배우께도 이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 대해서 출연 배우로서가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촌철살인으로 말을 해도 되나요? 어우,
땡큐죠, 그러면. 아니, 괜찮아, 해. 괜찮아요. 저는 영화를 처음 딱 보고 나서 우선 감독님한테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했는데 네네. 그때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감독님한테 감독님 죄송해요 이랬어요. 그 죄송하다는 말이 제가 이 영화에 좀 누가 끼치게 연기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작품이 중간에 찍다가 이게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되게 멘탈이 붕괴. 아니요, 멘붕이요. 멘붕. 네. 그런 상태로 찍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약간 관객의 입장으로 말했을 때 감독님 근데 이게 1시간 4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좀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게 아마 좀 옴니버스고 솔직히 배우들은 자기 분량에 좀 욕심을 갖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나오니까 좀 길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출연 분량이 지나쳐 길게 느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짧게. 짧게? 네. 영화 전체는 좀 길게 느껴졌고. 예. 그럼 뭐야? 지루하다는 내가 안 나오니까. 내가 안 나오니까. 다른 배우들이 나온 부분은 지루했다는 얘기나? 지루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친구들이 네, 예. 되게 길게, 그러니까 분량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적다고 느꼈는데 네. 아니에요. 충분히 길으셨어요. 또 두 번째 이제 시사회 할 때 봤는데 네. 제가 많이 긴 거예요. 그래요. 길다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네가 되게 길게 느껴졌다 또 서로 이제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그 씬을 바울 씨가 나온 씬을 자르면 좀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바로 협박 들어가네. 감독님 그랬어요. 저는 그냥 너 이제 뭐 일반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네네. 기술 시사를 이제 몇 분 했는데 다른 뭐 에피소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갔다 좋다 나쁘다. 근데 네 거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소드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새벽 씨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 영화 일단은 네.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고 에피소드가 많은 영화가 잘 없잖아요. 네네.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모범답안. 준비한 남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런가? 진짜. 촌철살인을 해봐봐. 독서를 하라고 독서를. 근데 이게 독서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저희 영화가 독특하게 이렇게 시계가 나오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 시간대별로. 예. 근데 이 시간이 계속 나오고 에피소드가 바뀌니까 오히려 또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저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몇 개가 더 남았을까?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거지. 너도 똑같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영화 홍보하러 나온 사람들이야. 뭐, 디스하러 나온 사람들이야, 도대체. 아니, 자기 영화 자기가 디스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제 에피소드는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가 제일 지루해. 그러면 그 에피소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냐면, 이바울 씨 같은 경우에는 영원함,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요. 김세벽님 같은 경우에는 흉터녀라고. 흉터녀 괜찮은 것 같아요. 흉터녀라고. 아까 미미라 그랬나요? 미니. 미미, 안녕 미미 이런. 영원함으로 돼 있어요. 이바울 씨가 여기서 뭐 저도 가끔 편의점 가서 보면은 공부하고 있는 그 알바생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죠. 네. 근데 제 에피소드가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왜 웃으세요? 아니, PD 신경 쓰지 말아요. 저 계속 신경이 가는 게. 제 전작을 김용 감독님 같은 전작을 했었는데 그때 줄딱동시 무술 감독님을 닮았어요 살짝. 그래서 계속 김유준 PD가 많이 저런 상이 많으신가. 그 저쪽에서 좀 찌그러져 계세요. 옆에서 계속 웃으니까
우리 출연 배우가 계속 지금 신경 쓰이신다잖아요. 네. 좀 찍어야 말이 샜는데 그래서 어쨌든 되게 주옥 같은 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옥 같은? 예. 네. 그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얘가 영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네. 말하기 듣기로 이제 이제 반복을 하는데 네네. 그 대사가 이제 이거 스포긴 한데 그 대사 네. 제가 연습하는 영어 그 내용을 네네. 잘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나는 그걸 왜 눈치를 못 챘지? 나에서? 근데 사실 그 바울 씨가 거기서 연습하는 영어 그 대사가 앞에 어떤 알바생이 또 들었던 것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다른 건가요? 앞에 알바생이 영어 하는 건 아니고 예. 바우 씨가 영어 연습하는 게 예. 그 다른 알바생이 마지막에 또 예. 듣는 그거랑 그렇죠. 같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한번 같은 반복이 거. 되죠? 네네. 다른 맞아요. 방식으로 변주가 돼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에 뭐 나오는 방식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실제로 그 에피소드를 만들 때 편의점에 가면은 알바생들이 혼자 일하잖아요. 네. 사장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책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진짜 이어폰 꽂고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다가 이제 에피소드 쓰게 됐었던 게 맞아요. 그러면 뭐 다른 영화 속에서 그 다른 에피소드들은 뭔가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모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그 촌철살인적인 어떤 풍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바울 씨가 나온 그 에피소드는 나지 뭐 그런 특별한 연출들은 없었다. 그냥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요, 있다니까요. 뭐 어떤 아니 그 주옥 같은 멘트가 맨 마지막에 주옥 같은 멘트 말고 네. 그 에피소드를 예, 통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뭐 바우 씨가 나오는 것 같은 거 영어 공부를 하는 이제 장면인데 그 토익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들 취업할 때 토익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사동이라든지 이태원을 가서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말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막 되게 하는 게 일종의 약간 코믹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그 영어 관련, 외국어 관련 이제 영어 강박 같은 예,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막 이 바우 씨가 역할하는 인물도 이제 계속 말 한마디 더 해보고 이러려고 네네네. 하는데 실제로는 네네. 계속 실패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지 글로벌 사회라고 해야 하나? 이런 사회에서의 뭐 청년들의 모습 같은 걸 좀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표현하고 재밌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캐릭터 굉장히 띨빵하게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또 우리 바울 씨의 그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 캐릭터가 그 띨빵함이 근데 또 뭐 바울 씨가 근데 또 줄딱동시 전작을 보면은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다르게 봐요. 그 전 작품에서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이바울 씨가 진짜 탈북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김세벽 씨는 또 진짜 조선족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저 줄딱동시 봤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어. 진짜. 줄딱동시에 나왔던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어?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 탈북자.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좀 머리 짧았잖아요. 예, 반사 그랬죠. 그 사람이었구나. 그쵸. 그래서 많이 못 알아보는데 바울 씨가 완전 변신의 귀지네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띨빵하게 나오지? 저희 컨셉이었어요. 제가 얘는 눈치 없는 바보 같은 아이다. 눈치 없고 그냥 눈치 없는 알바생 있잖아요. 사장님이 막 박스 들고 다니고 그런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그러는 게 이제 좀 그런 인물로 하자 이렇게 한 거고 바울 씨는 띨빵하진 않고 근데 이번에 머리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가지 머리를 이렇게 하신 것도 그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저 따로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갔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별 말이 없고 이제 촬영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고 해서 아 잘했구나. 네.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어 그때. 근데 머리도요? 머리도 얘기하고 그 동그란 뿔테 안경 쓰자고도 얘기하고 근데 뿔테 안경은 반사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뺀 거였고. 아 그럼 그때 촬감님이 없었구나.
네. 당연히 이상하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저 새벽 씨는 이제 흉터녀. 김새벽 씨도 줄탁동시에 같이 나오셨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이 만신에 나왔다고 만신 나오셨죠? 네, 만신에 또 잠깐 나왔어요. 근데 자, 이 영화 속에서의 그 김새벽 씨가 맡은 그 흉터녀 이거 지금 저는 실제 흉터가 있으신 분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없네요. 지금 되게 깔끔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흉터가 있을까? 이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는? 감독님이 얘기해 주세요. 말을 별로 안 했잖아. 맞아. 해석한 당사자인 배우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네. 영화 전체가 예, 예. 요즘에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민이라는 사람도 그런 걸 좀 담고 있는데 네네. 왜 요즘에 뭐 면접을 봐도 그러니까 민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아이예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잘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외적인 걸 요즘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데서 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외적인 문제를 처음에는 다른 걸로 하다가 점점 바뀌어서 얼굴에 흉터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영화 속에서 다른 알바생에 비해서는 일은 제일 잘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런가요? 네, 빠릿빠릿하게. 그러다가 어찌됐든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제 잘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쵸. 착실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요구르트 아줌마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네. 그러지 않나요? 네. 정을 나누죠.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또 보면은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윤영미 아나운서. 윤영미 아나운서였어요? 네, 그분이? 카메오로 출연하셨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그 냉장고 문 열고 막 머리 막 그건 지연이. 그분은 이제 네. 이지연 배우님 다른 분. 그러니까 새벽시 출연하실 때 이제 나오는 막 진상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님이 해주신 그 거고. 휴지. 예. 휴지 아줌마가 그분이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지연 배우님 해주신 약간 미스테리녀 박스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박스 들고 다니다가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냉장고 문 열고 막 더워서 뭐 그 냉장고 바람 쐬고 막 이러다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헤드뱅잉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 그 감독님이 상당히 그 코믹 그 감각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케이 마리님이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예전에 영등이와 갈등이 있었는데 등급 문제로 이번에도 어이없게 다시 영등이 결정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아주 예민한 질문을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잖아요. 근데 저도 영화 봤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왜 보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번에는 고등학생 관람가로 이제 촬영 때부터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이미 나온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게 뭐 별다른 요소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걸릴 만한. 근데 또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으니까 이전엔 제한 상영가를 받았었거든요. 줄탁동시 같은 그게 왜 경우는. 제한 상영가 됐어요? 거기 어떤 몇 초가량 뭐 약간 성적인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뭐 블러 처리를 요청을 뭐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미성년자 관람물가로 개봉을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욕설이라든지 뭐 비속어 그리고 뭐 청소년들의 뭐 흡연이나 이런 설정이 있어요. 흡연을 하는 장면은 없는데 청소년이 담배로 와서 담배 사러 왔다가 막 그 알바생한테 쿠사리 먹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오히려 청소년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수 없다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대 모방 위험이 있다. 설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청소년이라든지 뭐 미성년자가 살아가는 삶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판정이기도 하고 거의 말이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결정이어서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저도 이제 영등이랑 갈등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이런 뭐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누구도. 근데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최근에 뭐 ним포매니악이라든지 이제 댄스 타임? 이제 댄스 타임.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예고편 심의 반려되고 이런 게 사실 거의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심의 사유를 듣고도 납득이 안 되고 다들
좀 그래서 영등이가 지속적으로 약간 이러한 영화들이 자기 원치도 않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을 키우게 만드는 걸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지금은 사전 검열이 없지만 거의 그런 수준에 맞게끔 창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검열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찹찹하고,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젊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고 청소년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 앞으로 이제 20대가 되는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화 됐다는 게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보고 이제 좀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데 뭐 그렇게 만든 부분들 다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 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긴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욕설이라든가 비속어 사용, 뭐 모방 우려 이게 아니라 영화 맨 첫 장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 일부가 인용됐잖아요. 네. 그걸 보고 좀 신경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네? 이 등급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궁금했어요. 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그 다음에 애국가의 일부가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이름이 전두환이에요? 네. 네, 편의점 사장님 이름이. 이제 그렇게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이름을 그 설정으로 활용하게 된 어떤, 그리고 그 연설문을, 활용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관련해서 저도 네. 이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사를 그저께 했었는데, 네. 이제 언론 시사라고 배급 시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네. 그 영화를 좀 쉽게 보고 좋아해 주셨어요. 뭐 네네. 그런 연설문이라든지 뭐 사장 이름에 대해서 네. 크게 신경 안 쓰고 보는데, 이제 제가 아는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심의를 이렇게 받았는지 알겠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너무 이게 심의 사유가 좀 너무 비합리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대놓고 그쪽에서 그런 문제라고 말을 안 하니까 말은 하지. 그쵸. 네. 말은 못 하겠죠. 뭐 요즘에 나 한편으로 괘씸한 거야.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청불 때려버린 거지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는 게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장면을 넣게 된 거는 편의점이란 공간에서 저희가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거기 어떤 20대뿐만 아니고 아저씨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이가 다 다른 어떤 계층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좀 필요하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담아가려는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사회가 시작된 게 어디에서부터였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연설문을 이제 읽고 여기에서 좀 모티브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연설할 때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후대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자, 좋은 사회를 물려주자. 했는데 좋은 세상은 개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등장을 하면 이제 더 역같아졌어야 되잖아. 그런 거지.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용하게 됐고 뭐 사장님 이름도 약간 뭐 그런 맥락이었는데 뭐 전두환 이전에 원래 김영삼이었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일종의 약간 IMF 같은 상황을 겪잖아요. 네네. 그 세대의 어떤 사람이고 네.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가 좀 어떤 당시에 전두환 씨 작년에 이제 막 일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름을 써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이름을 쓰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 말씀 많이 하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독님은 이제 침묵하시고 우리 두 분 배우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10초씩 한 말씀 좀 10초요? 예. 전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20초요? 피디님 고맙습니다. 20초.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이제 곧 6월 26일 날 개봉하니까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배우 이바울로 이제 가을에 또 다른 못이라는 영화로도 또 개봉하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내년에는 한 2편의 영화로 또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화이팅! 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6월 26일에 개봉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보러 꼭 와주세요.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다분히 SF적인 전형성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특별히 흥미로운 건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나길 수없이 되풀이한다는 데 있죠. 즉 반복이라는 화두에 SF적인 상상력을 버무린 그런 매력이죠. 사실 일상 속의 반복은 우리들에게 권태를 선사하죠. 어제는 오늘과 똑같고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 반복은 동시에 우리에게 미세하게 다른 것을 알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것 속의 다름을 활용해서 주인공이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그 어떤 반복도 과거의 카피가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 되풀이될지언정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이 반복의 다른 무늬를 그려넣을 수 있는 여지를 안겨줍니다. 자, 최광의 영화 시기에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최광의 영화 시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가운데 존 뉴먼이 부른 러브 미 어게인 들려주면서 작별합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워하십시오.